이 사무실.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화면이에요. 저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한 줄도 안 짰어요. 여기 책상에 앉아 타이핑하는 애들, 문서 들고 걷는 애들 다 합쳐서 16명이에요. 저는 마케터지 개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16명이 일하는 사무실을 코드는 하나도 안 짜고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에요. 화면 왼쪽에 있는 명령 입력창, 그러니까 콘솔에 실제 업무 지시를 써 넣으면 진짜로 반응해요. 오늘은 이거 만들면서 제가 직접 내린 판단 이브까지를 하나만 잘못됐어도 이 화면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순서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이 오피스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는지, 캐릭터 51장을 어떻게 그렸는지는 이미 블로그 시리즈에 순서대로 다 적어놨어요. 오늘 할 얘기는 결이 달라요. 왜 그 방식을 골랐는지 판단 기준만 15개로 정리했어요. 이 기준을 세우기 전에는 지금 이 화면까지 못 왔어요. 결정 1번부터 갈게요. 처음엔 이 사무실을 3D로 만들까 진짜 고민했어요. 3D는 폼이 나잖아요. 근데 3D로 가면 카메라 각도, 조명, 게임 엔진까지 다 신경 써야 해서 만드는 시간이 확 늘어요. 반대로 아이소메트릭은 게임 심즈처럼 비스듬한 시점으로 평면 그림을 배치만 해도 입체감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3D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제 판단은 하나였어요. 아무리 멋진 설계라도 완성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D로 시작했으면 저는 지금도 이 프로젝트를 못 끝냈을 거예요. 대신 아이소메트릭으로 가서 지금 보이는 이 화면까지 완성했어요. 결정 2, 의존성 0, 설치 없이 바로 도는 실시간 앱. 두 번째 판단은 의존성이었어요. 저는 코드를 못 읽어요. 남이 만들어둔 부품 코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하나라도 설치하다가 에러가 나면 저는 그걸 못 고쳐요. 그 순간 프로젝트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외부 부품은 하나도 안 쓴다. 의존성 0개. 캐릭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뿌려주는 이 기능도 따로 부품을 안 깔고 프로그램 언어에 원래 들어있는 기본 통신 기능만 썼어요. 그래서 설치 과정 없이 실행 명령 하나만 치면 몇 초 안에 이 화면이 바로 열려요. 저 같은 비개발자한테는 화려한 기능보다 이 기준이 훨씬 중요했어요. 여기까지 완성 기준이랑 의존성 기준이었어요. 다음은 설계 방식이랑 정확히 재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구조적인 판단이에요. 캐릭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버가 마치 주방에서 홀로 보내는 주문서처럼 정해진 신호를 보내면 화면은 그 신호를 받아 그리기만 해요. 신호 종류는 6가지로 미리 정해놨어요. 상태 변화, 이동, 메시지, 승인 요청과 결과, 품질 검사, 결과물 이렇게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미리 정했냐면 나중에 진짜 업무 신호를 흘려 넣을 때 코드를 새로 안 짜도 되게 하려는 거였어요. 실제로 정해진 주소에 신호를 하나만 보내면 진짜 작업 상황이 화면에 그대로 반영돼요. 이것도 직접 테스트로 검증까지 끝냈어요. 양식을 먼저 정하니까 나중에 확장할 때 다시 안 만들어도 되더라고요. 결정 4. 그림 없이도 돌아가게 기본 그림 먼저, 진짜 그림은 나중. 네 번째, 캐릭터 그림은 지금 51장이 다 채워져 있어요. 여러 명씩 서 있는 포즈, 앉은 포즈, 걷는 포즈 3가지를 곱한 숫자예요. 근데 이 51장을 처음부터 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움직이는 로직이 맞는지 확인도 못한 채로 몇 줄을 그림만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었어요. 캐릭터 그림 파일이 없으면 동그라미랑 선으로 그린 기본 캐릭터가 자동으로 대신 나오게 해놨어요. 그림이 없어도 동작은 완전히 똑같이 돌아가요. 동작이 먼저 맞고 예쁜 그림은 나중에 얻는다. 이 순서가 완성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결정 감이 아니라 실측, 픽셀 캘리브레이션. 5번째는 제일 지루하지만 확실한 판단이었어요. 캐릭터를 의자에 앉히는 건 감이 아니라 측정이에요. 캐릭터마다 발이 닿는 위치를 프로그램으로 맞춰 기준선을 통일하고 화면을 정해진 배율로 캡처해서 픽셀 단위로 실제 위치를 하나하나 쟀어요. 그렇게 나온 공식이 화면 좌표는 그림 좌표에 1.818을 곱하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감으로 잡았으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마다 캐릭터가 책상을 뚫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 화면 뒤에 숨겨둔 점검 모드를 켜면 이 기준점들이 전부 화면 위에 표시돼서 보여요. 감 대신 숫자로 풀었더니 어떤 크기로 봐도 안 틀어져요.
설계 방식이랑 정확히 재는 기준까지 끝났어요. 이제 관리랑 확장 마지막 2개 남았어요. 6번째, AI 직원 18명이 알아서 일한다고 해서 발행까지 전부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리서치부터 아이디어 정리 기획, 첫 번째, 승인, 이미지 준비, 실제 제작 5팀 동시 작업, 디자인 검사, 품질 검사, 발행 직전 2번째 승인까지 이 결제 라인을 통째로 화면 안에 넣어놨어요. 화면 우측 상단에 결제 카드가 뜨면 승인하거나 반려 사유를 적어서 다시 돌려보내요. 자동 결제 스위치를 켜면 알아서 흘러가고 끄면 제가 매번 직접 확인해요.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까지 제가 볼지 그 수위를 제가 정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결정 7, 시뮬레이션에서 관제 탑으로 실제 실행 모드. 마지막 7번째 판단이 제일 커요. 지금까지 본 움직임은 사실 다 미리 짜둔 가짜 데이터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 예쁜 데모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지시를 넣으면 진짜 AI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게 만들자. 이게 마지막 판단이었어요. 그 결과 진짜 작업 상황이 캐릭터 움직임으로 실시간 반영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넣어볼게요. 왼쪽 명령 입력창에 실제 업무 지시를 하나 써넣어요. 입력하면 바로 승인 카드가 먼저 뜨고 제가 승인 버튼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승인이 나면 서버가 뒤에서 실제 AI 작업 프로그램을 하나 실제로 띄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이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작업 기록을 서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서 해석해요. 일을 시작했다는 신호가 오면 그 일을 맡은 캐릭터가 자기 책상에 앉아서 타이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지금 보이는 앉은 포즈, 서 있는 포즈, 문서 들고 걷는 포즈, 이 3가지가 실제 작업 상태에 각각 딱 맞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글을 쓰거나 고쳤다는 신호가 오면 그 결과물 카드가 화면에 바로 생겨나요. 전체 작업이 끝나면 완료 신호가 매니저를 거쳐서 저한테 완료 보고 카드로 올라와요. 작업 취소도 되고 기록도 남고 실제 반복 테스트로 검증까지 끝냈어요. 오늘 정리할게요. 첫째, 완성 못하는 멋진 설계보다 완성되는 선택이 이긴다. 3D 대신 아이소메트릭을 골랐고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둘째, 비개발자한테는 화려한 기능보다 부품 의존성 연계가 먼저다. 셋째, 화면보다 서버가 보내는 신호의 약속이 먼저 정해져야 해요. 그리고 그림 없어도 기본 그림으로 대신 도는 방식, 감 대신 실측해서 나온 1.888이라는 숫자, 결제 라인을 2번 박아 넣은 승인 구조, 마지막으로 가짜 데모를 진짜 관제탑으로 바꾼 실제 실행 모드, 이 7개의 판단 중 하나만 빠졌어도 17명이 일하는 이 사무실,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이 사무실 코드 전체 깃허브에 그냥 다 올려놨어요. 캐릭터 그림이 없어도 기본 그림으로 바로 돌아가니까 다운로드해서 실행 명령 한 줄만 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었는지, 캐릭터 51장을 어떻게 통일된 그림체로 뽑았는지는 블로그 시리즈 1편, 2편, 3편에 순서대로 다 풀어놨어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어서 봐주세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팀이나 프로젝트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옮기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일 것 같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관제탑에 진짜 운영 데이터를 얼마나 더 붙일 수 있는지 계속 이어갈게요. 오늘 내용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AI 트렌드 마스터 엔젤이었습니다.